여러분,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원자력 발전소를 꾸역꾸역 돌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탄 3,000톤이 내는 에너지를 1kg에서 뽑아내는 우라늄의 말도 안 되는 핵분열 에너지, 또 그만큼 말도 안 되게 긴 러닝타임, 사고 발생 시엔 대재앙에 가까운 리스크가 있음에도 원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인데요. 때문에 여태껏 군사 강국들은 이 원자력을 군비 증강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해 왔습니다. 폭발을 목적으로 하는 핵무기 말고도 핵추진이라는 말이 붙은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원자력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에게 20년 이상 연료 보급 없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인류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었던 미국의 엔터프라이즈호가 취역한 지 60년이 지난 지금 얼마 전 8월 8일 러시아에서 웬 폭발 사고 하나가 일어납니다. 러시아 정부는 평범한 로켓 테스트 과정 중 일어난 폭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이 실험이 러시아가 핵추진 미사일을 테스트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도했는데요. 아니 하다하다 미사일까지 핵추진으로, 그것도 군사력 1위의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에서는 본 폭발 사고가 핵추진 미사일 실험 도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예전부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신무기에 대해 자랑스럽게 밝혀오는 등의 여러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이번 사고는 러시아의 핵추진 순항 미사일인 9M730 브레베스트니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추력을 얻던 기존의 미사일 체계와는 다르게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삼는 미사일은 원래 미국에서 먼저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른바 플루토 계획 되시겠습니다. 1957년에 미국의 원자력위원회와 미 공군은 합작으로 연구를 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개발 대상의 정식 명칭은 SLAM, 우리말로 초음속 저고도 미사일인데요.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국은 러시아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물망에 오른 것이 미국 본토에서 러시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크루즈 미사일이었는데, 미국은 그런 획기적인 미사일을 위해서는 기존 추진 방식을 가지고선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화석연료 기반의 제트 엔진 기술로는 미국이 원하는 스펙의 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신개념 미사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무시와 요격 방지를 위해서 마하 2에서 3을 넘나드는 초음속으로 지상 50m 정도의 저고도를 유지하며 순항할 수 있는 초고속 저고도 순항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실현시키려니 화석연료 기반에서는 사거리 확보도 안되고 여러가지 막히는 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안했던 것이 바로 핵추진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화석연료를 통해 추력을 얻던 기존의 제트 엔진 방식에서 연소 과정 없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로 팽창시킨 기체를 고속 분사하여 추력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일명 열핵 램제트 엔진을 차용하게 됩니다. 동력원이 원자력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워진 에너지를 통해서 기존까지는 구현이 불가능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고 말도 안 되는 공격력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냥 빠르고 오래 난다고 해서 공격력이 높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물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는 응축되었던 충격파가 깨지는 소닉붐이라는 현상과 함께 엄청난 소음과 충격파를 발산하게 됩니다. 과거 초음속 여객기로 유명세를 떨쳤던 콩코드 여객기가 육지상공에서는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콩코드는 비행고도가 해발 10km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전달되는 소음이 어마어마해서 고도 7,500m 아래에서 초음속을 유지할 경우 지상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 실어 나르는 여객기도 이러한데 하물며 비행고도 50m 내외로 거의 땅에 붙어서 가는 수준인 이 미사일은 콩코드보다 2배 정도 빠른 마하 3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니 핵탄두 투하는커녕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기였던 것이었죠. 또 원자로 엔진 구조상 노심이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마다 방사능 닥진을 뿌리게 되고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았어도 목표물 명중시 기본적으로 미사일에 달려있던 원자로가 폭발하기 때문에 방사능 피해까지 입힐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무기 체계와는 좀 많이 색다른 비상식적인 무기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렇게 어마무시한 무기를 개발하던 중에 동시에 개발 중이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명 ICBM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되면서 이 핵추진 미사일 프로젝트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개발 수준에서만 머물다가 실제 완제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인데요. 이해는 되는 부분이 당시의 재료공학 기술 수준이나 원자로 기술 등을 미뤄봤을 때 ICBM이 개발되고 있는 마당에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 무기를 완성시킬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쉽게 말해 메리트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이 괴물 같은 무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약 60년이 흘렀는데 2018년에 와서 갑자기 이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8년 3월 1일에 러시아 연방의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순항 미사일에 대해 발표를 한 것인데요. 푸틴은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밸런스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만한 세상에 없던 강력한 무기가 등장했다며 연설 내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즉 미국이 포기하고 접었던 무기 계획을 러시아에선 언제부터인지 계속 붙잡고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개발 완료나 실전 배치 완료에 대한 소식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공개를 할 정도까지는 개발이 진척되었다는 소리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하던 도중에 지난 8월 8일 날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러시아에선 아니라고 하지만 흔히 핵폭발의 상징이 버섯구름이라고 하죠. 그 버섯구름 비슷하게 피어올랐던 화염의 모양새나 폭발 이후 주변 지역의 방사능 농도가 20배 가까이 상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진 점, 또 폭발 사고로 사망한 과학자 5명이 러시아 원자력 공사에 소속돼 있던 핵공학자들이었다는 것을 보면 핵추진 미사일 실험 도중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개발 중인 모델이 과거 미국의 플루토 계획과 같은 수준의 스펙인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핵추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보면 실제 기획했던 구상에 부합할 정도로 완성도를 확보할 경우 핵균형 밸런스를 파괴할 만한 무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수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던 기존 핵 군축 협정들을 우습게 따돌리며 단 한 기의 미사일로 운용에 따라 수백 대에 가까운 핵무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2018년 신무기를 발표했던 푸틴의 국정연설 내용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좀 더 진전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맞받아치긴 했습니다만은 양국의 신무기 개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지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미러 간의 핵군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8월 8일 러시아의 세베로도빈스크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정황 근거들로 볼 때 러시아가 개발 중인 신형 핵추진 미사일 엔진을 테스트하던 도중 폭발한 사고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기 체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펙을 가진 핵추진 미사일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핵무기의 수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던 기존의 핵 군축 협정들을 가볍게 따돌리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기 위한 미국 측의 맞대응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며 미러 양국이 새로운 핵 군비 증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똑똑할 내일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데일리 스마트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